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페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보통 이 카페인 성분은 사람의 중추신경을 자극시켜가지고 좀 사람이 막 피가 빨리 돌고 약간 활동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카페인 성분을 이용해가지고 밤늦게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 카페인 성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로운 것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카페인이 잘 안 받는 편에 속한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7시, 8시를 넘겨서는 커피를 잘 안 마셔요. 그때 커피를 한 잔이라도 마시게 되면은 거의 새벽까지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럴 땐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도 이 카페인 성분들을 약간 두려워해가지고 커피를 잘 안 마시려고 하죠. 일반적인 성인의 카페인 하루 권장량은 400mg이고요.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300mg. 근데 이 부분은 사람의 간 기능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서 이 섭취량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커피를 거의 안 마시는데요. 가끔 커피가 생각날 때가 되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디카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아메리카노 한 잔의 카페인 함량은 125mg으로 나옵니다. 보통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하면은 임산부도 하루에 한 잔의 커피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보다는 디카페인 음료를 많이 찾는데요. 이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디카페인 생두로 로스팅한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이 디카페인 생두를 만드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요. 이 생두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활성탄소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카페인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음료를 만드는 방법은 요 더치커피라는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카페인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녹거든요. 그런데 이 더치커피 같은 경우에는 찬물을 사용해가지고 내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페인 함량이 적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카페인이 어떻게 음료에 침투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물인데요. 물의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카페인이 더 쉽게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 시간인데요. 접촉 시간이 길면 길수록 카페인이 쉽게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치커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더치커피를 내릴 때는 우선 차가운 물로 내리거든요. 차가운 물로 내리기 때문에 1번 조건에 해당되는 뜨거운 물에서 쉽게 녹아내린다의 조건은 피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더치커피는 정말 카페인이 없을까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조금 애매해지는데요. 보통 더치커피 같은 경우에는 찬물을 이용하기는 하지만은 추출 시간은 보통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2시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이 카페인은 물과의 접촉 시간이 길면 길수록 카페인이 많이 나온다 해서 얘는 1등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더치커피를 한때 디카페인 커피라고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실제로도 더치커피 한 잔의 카페인 함량이 일반 아메리카노보다 더 높다라는 내용이 뉴스에서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뉴스에서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카페인 함량이 더치가 높구나 라고 이야기를 끝내면은 퀘스트빈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디카페인 커피가 얼마나 디카페인 커피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체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실험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커피가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점지식 더치커피와 여기 통에다가 분쇄한 원두와 물을 가득 넣어가지고 우리는 방식을 사용하는 침출식 더치커피, 흔히 요즘 시장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콜드브루 커피라고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과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디카페인 생두를 사용해가지고 로스팅한 커피입니다. 이 디카페인 생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맛있게 로스팅한 다음에 드립커피로 내려 마셔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음료 한번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디카페인 생두까지 모두 로스팅을 마쳤고요. 더치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몇 시간 더 우려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6분. 이렇게 잡고 있어? 네. 저는 이제 잘 자고 일어났고요. 어제 이제 디카페인 커피 먹고 잤잖아요. 그 디카페인 커피 먹고 났을 때 아무래도 제가 말했다시피 디카페인 커피가 카페인 함량이 조금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처음에 먹었을 때 가슴이 약간 두근두근한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원래 당시에 잠이 조금 오는 상태였는데 그 커피를 먹고 나니까 잠이 좀 깨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물처럼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는 아니고요. 확실히 카페인 영향이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1시간 정도 뒤척이다가 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일반적인 그냥 아메리카노를 마셨으면은 아마 더 잠자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뭐 1시간 정도 뒤척이다가 잔 거면은 제 수준에서는 조금 빨리 잠든 거라고 보고요. 그날 이제 와이프한테도 디카페인 커피를 줬었는데요. 그날 한 오후 6시 반쯤 커피 마신 것 같았는데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잠들었어요. 확실한 거는 조금 커피를 더 마셔봐야지 알겠지만은 디카페인 커피가 꽤 괜찮은 것 같았어요. 지금 뭐냐? 더치커피는 원액을 이제 70ml 넣었어요.
오늘 밤 또 잘 잘 수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더치커피가 카페인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올까봐 살짝 걱정했는데요. 제가 잘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알 것 같아요. 이유에 대해서는 마지막 총평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침추식 더치커피 먹고 잠들었는데요. 침추식 더치커피가 카페인 함량이 많다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잠을 잘 못 잘까봐 걱정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시고 눕자마자 잠든 것 같아요. 네,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는 총 3가지의 커피를 마셨는데요. 디카페인으로 로스팅된 원두와 그리고 더치커피인데 침지식 커피와 침출식 커피 이렇게 2가지를 마셨고요. 3가지 커피를 마셨을 때 사실 저는 다 잠을 잘 잤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먹었을 때 제일 잠들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페인의 영향으로 잠을 잘 못 잔 거는 아니고요. 영상을 촬영할 때 약간 제 신체 반응을 느낀다고 긴장을 해가지고 잠을 좀 못 잤어요. 제가 보통 카페인에 취해가지고 잠을 못 잘 때는 그 느낌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분명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치커피가 카페인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아마 더치커피 같은 경우에는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카페인 함량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더치커피를 내렸던 방식 같은 경우에는 8시간 미만으로 해가지고 카페인 생성을 최대한 좀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추출을 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더치커피를 먹고도 잘 잠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카페인 함량에 관한 내용이나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실험했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은 실험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간적인 방법이고요. 카페인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실제로 더치커피 같은 경우에는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카페인 함량이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카페인이 걱정된다고 하시면은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커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디카페인 커피 진짜 좋다.